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여기서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집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 관련 내용 중에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양도세 절세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대부분 장기 보유하고 그리고 양도 차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전략은 세테크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이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감원 실국장급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죠.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집 팔아 남는 것 없다. 6월부터 종부세, 양도세 대폭 인상한다라고 하는 신문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양도세율 인상됐죠. 1주택자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세폭탄. 어제 서울경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30만 가구 공급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규제 유지 입장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실제 준공까지는 최소 3-4년, 3-4년은 엄청 빠른 거죠. 5년 이상 걸리죠, 대부분. 급한 불 끄기에 역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 규제, 양도세 완화 등 당장 시장에 영향 줄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가구수 급증 발언에 대해서 정책 실패에 회피 의도가 깔려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제도에 대해서 이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득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소득세 최고세율이 그동안은 5억 원 초과일 경우에 42% 했는데요.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42% 그대로고 1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5%로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이 고가주택에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공제를 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유기간 공제율은 보유기간 3년 이상 연 4%씩 최대 10년 이상이면 40%를 공제해 주고요. 이 거주기간을 따로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역시 연 4%씩, 그러니까 2년 이상이면 8%죠. 최대 10년 이상이면 4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군데,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하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연 2%씩 6%에서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30%를 공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눈에 한번 볼까요? 1세대 1주택자 이 고가주택의 공제율은 보유와 거주로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보유는 3년 이상, 거주는 2년 이상
최대 40%, 40%, 그래서 80% 공제가 되고, 만약 2년 이상 거주를 안 했거나 입주권을 포함한 이외의 자산, 그리고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들은 3년 이상 보유 시에 연 2%씩, 그래서 6%부터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양도가액은 25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15억 원입니다. 이 취득가액의 비용은 다 포함됐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25억에서 15억을 빼면 10억이죠. 양도차익을 10억으로 가정했고 10년 이상 보유했고 단독명의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세 계산입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일 때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을 거주했을 경우, 5년 거주, 10년 거주일 때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세대 1주택자이고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 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0%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일 경우에는 보유 10년 40%와 거주 2년 8%, 그래서 48%의 장특공이 적용되었고요. 5년 거주에는 보유 40%, 거주 20% 해서 60% 공제율이 적용되었고요. 10년 거주에는 장특공 80%를 적용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1억 9,600만 원이고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1억 1,700만 원, 5년 거주는 8,460만 원, 10년 거주일 경우에는 3,19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 거주만 하고 양도했을 때보다 10년 거주를 하고 양도했을 때 쭉 계산을 해보면 2년 거주 이상 거주했을 때 거주 1년마다 1,063만 원씩 절세가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양도 가액을 30억 원으로 했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15억이죠. 나머지 가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럴 때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1억, 2년 거주일 경우에는 5.04억, 5년 거주는 6.3억, 10년 거주이면 8.4억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80%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라면 80% 공제를 해주면 12억 원이죠. 그런데 8.4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제가 계산을 해놨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할 때 이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8.4억으로 나온 겁니다. 양도세를 한번 볼까요?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억 4,700만 원이고요.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2억 1,200만 원,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1억 5,500만 원,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6,53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2년 거주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 1년마다 1,833만 원씩 절세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양도 가액을 더 높였습니다. 40억 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은 25억 원으로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자, 이럴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양도세는 거주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는 6억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4억 2,500만 원으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 감소합니다.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1년에 1억 이상씩 절세가 되는 거죠.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3억 1,700만 원, 10년 거주를 하면 1억 4,10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주 1년마다 2년 거주 이상 거주 1년마다 3,550만 원씩 절세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자, 지금까지는 단독 명의로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요. 공동 명의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일합니다.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동일하고요.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억 3,500만 원이고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3억 8,500만 원,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2억 8,200만 원,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1억 1,7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단독 명의일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거주 1년마다 3,350만 원씩 절세가 됩니다.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3,550만 원이었죠? 그래서 단독 명의 대비 공동 명의일 경우에 그 차액은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100만 원, 2년 거주일 경우에는 4,000만 원, 5년 거주이면 3,500만 원, 10년 거주이면 2,400만 원이 공동 명의일 때 세금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가액을 더 올려봤습니다. 50억 원으로 했고요. 양도 차익은 3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일 때 계산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양도세는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억 2천만 원이고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6억 4,900만 원, 5년 거주이면 4억 9천만 원, 10년 거주이면 2억 2,500만 원입니다. 양도 차익이 35억 원일 때 1세대 1주택자라면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세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실제 이 양도 차익 대비 양도세는 약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주 2년 이상일 때 이 거주 1년마다 5,300만 원씩 절세가 됩니다. 이 양도가액 50억 원이 만약 2030년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매년 거주를 하게 된다면 5,300만 원씩 절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비과세를 해주고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줍니다. 참고로 이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을 언제 지정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서울 전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은 2016년 11월 3일입니다. 그 이후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죠. 중요한 내용인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가 1주택이 된 경우죠. 여기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이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주택만 남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양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별로 미거주부터 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다양한 사례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